경고, 본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촌구석 아저씨 검성이 되다에 대한 스포일러가 한 동네에서 한 번에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 수만큼 들어있습니다. 불용성체면 스포 5만 개네. 스포하지 마라 하시는 형님들은 뒤로 가기. 자, 이번 작품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딸피새끼 망상 범벅된 괘씸한 작품인가 했는데 의외로 진지한 구석이 있어서 납득하고 보게 됨. 뭔 소린가 싶죠? 바로 들여다봅시다. 자, 도입부 아주 평화롭습니다. 불행사, 트럭사, 과로사, 복상사, 십덕사 전혀 없고요. 한적한 시골 마을, 사범 혼자서 동네 애들 상대로 운영하는 검술도장.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아저씨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초반부에 굉장한 괘씸 포인트를 느꼈습니다. 뭐가 괘씸했는지는 잠시 후에 아시게 될 텐데, 일단 이 친구는 대충 40대가 될 때까지 결혼 못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노총각으로서 이젠 진짜로 늙으신 부모님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孫も抱けねえとは。いつか赤ちゃんを抱かせてくれるはずよ。 결혼 왜 안 하냐, 애 왜 안 낳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죠. 부모님 입장에선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듣는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우리나 결혼 출산 어렵긴 한가봐요. 어찌됐건 오늘도 시작이구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주인공. 헌데 이때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先生、ご無沙汰しております。アリウシア・シトラスです。 어릴 적부터 이 도장에서 검술을 배워 도시로 나갔던 동네에 과거 제자죠. 아무튼 이 흰붕이가 출세해갖고 돌아온 건데요, 그냥 출세도 아니고 무려 기사단장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사단장이 왜 굳이 이따위 십덕내 나는 복장을 하고 다니는지는 묻지 않기로 합시다. 근데 진짜 뭐지? 이 세계 왕이 신사인가? 어쨌거나 이 흰붕이 난데없이 찾아와 웬 서류를 내미는데요. 先生を特別指南役として推薦し、これお前行かないと死刑になるやつだ。 바로 국왕이 직접 도장 찍은 임명장이었죠. 주인공의 실력이 너무 완전 준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조속이요 말고 먹이업으로 오십시오, 뭐 이런 일종의 스카웃인데, 그냥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재한테 진짜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을까? 근데 여기서 嫁の一人でも見つけてこい。お隣のべっぴんさんはどうなん？私は別に困りませんし。 이런 데서는 못 들었음 해주는 게 주인공 국룰이죠. 어쨌거나 제가 느꼈던 괘씸 포인트가 이겁니다. 얘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르친 제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죄다 존잘 존예고 존경심에 애정에 뭐 그냥 치질 말기까지 가도록 빨아제껴. 아니 진짜로 여기서 무슨 영포티 망상문학인가 해갖고 개 역할 뻔했는데 꾹 참고 보다 보니까 장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영포티 같은 비하 발언 해도 되냐고요? 내가 40대 돼보니까 알겠는데 나이가 못하면 욕 좀 먹어도 돼. 어쨌든 왕의 명령이라는데 어쩌겠습니까? 곧바로 짐 싸서 도시로 향하는 주인공. 有名騎士、冒険者を輩出した片田舎の牽制は。 그런데 흰붕이의 말에 의하면 주인공은 의외로 전국구 네임드라고 합니다. 저 어디 시골 마을 도장 출신들이 죄다 잘 신다더라. 그러니까 그 사범은 진짜 준내 센 거 아니냐, 은고 기인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거리죠. 참고로 현실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권 최강자가 파키스탄 갔더니 평범한 유저였다, 뭐 이런 거. 아무튼 가는 길 내내 흰붕이가 미친듯이 빨아제끼는데 주인공은 의외로 진중해서 그냥 제자니까 띄워주는 거겠지. 추억 보정이겠지.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괘씸 포인트가 해소되는 게 일단 이런 데 하나 있더라고요. 적어도 주인공은 비호감 요소가 그닥 없다는 거. ベリルガーデナーとし特別指南役としてご協力いただく。皆さんの役に立つかは分かりませんが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어쨌든 무난히 취임식까지 마친 아저씨. 근데 그 와중에 웬 금태양이 이를 부득부득, 뭐지? 디자인이 너무 정확하게 금태양이라 오히려 당황스러운데? 일단 넘어가서 그러거나 말거나 또 하나 등장한 과거의 제자. 이번에도 기사님이라기엔 굉장한 복장을 하고 댕기네요. 先生に教えてもらえるの嬉しいっす。 물론 이 갈붕이 역시도 극한의 주인공 덕후인 건 마찬가지. 현실성이 전혀 아니 어딘가엔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100년 동안 한 명쯤 나온다고. 진짜 이 아저씨 성격이 조금만 덜 진지했으면 쌍욕 나왔다. 申し訳ない。宿探しに付き合わせてしまって。私の家に住むというのはダメかな。それはダメでしょ。 하여간 주인공은 쌉진지하고 세교과는 거리가 머니까 안심하세요. 혹시 서비스컷 좋아하는 형님들은 빡치실라나? 넘어가고요. ベリル先生。先生、私です。スレナ・リサンデラ。あ、もしかしてあのスレナかい？ 또다시 오랜만에 만나는 제자라고 쓰고 주인공 덕후라고 읽는 빨붕이 등장. 제가 말했죠, 죄다 존잘 존예라고. 立派になった姿を見られただけで嬉しいよ。 흰붕이랑 빨붕이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설정이 있습니다만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보다 일단 진짜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금태양 떡밥 회수하고 갑시다. 아유, 호르몬 넘치시는 형님들 막 와꾸와꾸 하시죠? お待ちください。指南役には力が求められます。 니 자신 있나? 를 대놓고 박는 금태양. 굴러온 돌에겐 당연한 통과 의뢰긴 합니다. 실력 검증을 위해 이 금태양과 스파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凄まじいな。 가끔 서양은 검법 이런 거 없고 그냥 힘싸움 아니었어?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던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소드마스터라는 것도 무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칭호입니다. 자, 주인공의 성격에 이어 본작의 장점 두 번째, 의외로 현실 고증이 꽤 잘 된 액션.
혹시 이런 쇼츠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라나? 본작의 액션은 막 화려하진 않은데 이런 느낌의 롱소드 검술, 리히테나워리우를 애니에 녹여내서 생각보다 꽤나 현실적인 연출을 보여줍니다. 혹평도 있었지만 이 분야 마니아층에겐 반응이 꽤 좋아요. 넌 어쩌 그리 잘하냐고요? 제 최애 게임 소울칼리버입니다. 자, 아무튼 돌아와서 이 금태양은 필살의 풀스윙 가렌지를 선보이는데 주인공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때요? 좀 심심하신가요? 근데 제가 본작의 액션에 호평을 한 이유가 이겁니다. 주인공의 성격이며 스타일을 정말 잘 표현했거든요. 흔히 액션에는 그런 연출이 많죠. 힘이 세다, 빠르다, 길다 뭐 등등. 강함에 대한 문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이 좋다, 판단력이 좋다에 대한 건 잘 고려되지 않습니다. 일단 표현하기 어렵고 애매하거든요. 回転に合わせて回っただけで 하지만 아무리 강하고 빠른 기술도 못 맞추면 의미가 없다. 표현이 슴슴할 뿐 주인공은 정말로 강한 게 맞습니다. 이후로 이 금태양은 아저씨의 열렬한 추종자, 극성 빠돌이로 진화하죠. 사실 생긴 것만 금태양이지 착한 놈이었습니다. こちらの剣を注視して間合いの変化気づかれにくい 세게 쳐라 빠르게 쳐라 같은 느낌으로 막 굴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을 위주로 한 아저씨의 검술 지도는 이후로 큰 지지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건 예전부터 마찬가지였죠. アリウシアご挨拶して。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初めて会った印象は優しそうなおじさん。 애니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니 실압근 농담같이 한다지만 저런 가늘다란 애들이 칼 좀 휘두른다고 막 다 펑펑 날아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기본 자세부터 시작해 기초 체력 기르기, 각자의 신체 조건에 맞는 대련 지도 등등 주인공의 지도력이 세계관 기준 사기급으로 좋다 보니 진짜로 그런 실압근 전투력이 길러지며 도장에 고인물들이 꽤나 생겨나고 다른 도장과의 대항전도 번번이 압승하면서 그냥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아저씨의 명성이 은근슬쩍 입소문을 타고 있었죠. うちの道場かなり強いんでしょ。みんな勝ってましたし。相性が良かっただけで 그냥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신교육까지. 이거 별거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신교육 안 하고 기술만 가르쳤다가 살인마 탄생하고 그러는 거지. 이리도 잘 키워낸 문화생들이 사회 각층의 진출에 자리 잡고 성공하니 현재의 촌구석 검성이란 네임드까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애니 제목만 봤을 땐 이건 또 뭔 뽕빨인가 했는데 매력 있네요. 忘れ物かい取りに行ってきます。 어린 시절의 흰붕이는 대항전을 마친 뒤 머리핀을 놓고 왔다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가 보는데요. 오늘 주워터진 쉐끼들이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자칫 다구리를 당할 위기에 놓인 흰붕이. 그런데 えいててててて 자고로 양아치에겐 뭐가 약이다? 다른 도장 문화생들을 조합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레벨 차이만 보여주는 아저씨. 물론 이것만으로도 실력 인증은 충분했고 私のせいで。一緒に戻ればよかった怪我がなくて本当によかった 솔직히 현재 흰붕이 코스튬 디자인이 괘씸해서 그렇지 이 정도면은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앵간히 이해 가능. 현실에 없어 이런 양반. 이게 이 작품 특징 중 하나가 서사가 특출나진 않은데 억지스러운 것도 아니라서 설득력이 있으니 괘씸 포인트가 여기서 세 번째로 또 어느 정도 감소가 됩니다. 어쨌든 주인공 밑에서 훌륭히 성장한 흰붕이는 이후로 기사단에 들어가 초고속 승진 끝에 단장까지 하기에 이르죠. ベリル先生だ。久しぶり。 네, 방금까지 주인공 신나게 빨아제낀 거 취소. 이 괘씸한 영포티는 좀 까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나오는 제자들마다 사회 요직을 꿰차고 있는 건 그렇다 쳐도 예외 없이 싹 다 존이라는 건 좀 너무하잖아. 절대로 부러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お嬢ちゃん迷子ベリルガーデナントじゃろ。 다음 전개 넘어가죠. 갑자기 찾아와 신원 파악을 하는 노붕이. ルーシー・ダイヤモンドという魔法師団の団長。 이 나라에서 마법을 제일 잘 친다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인증까지 해보이는 건 물론이었고요. 아 다행이다. 이번엔 주인공 덕후 제자가 아니었네. 암튼 이런 노오프신 양반이 왜 갑자기 찾아왔나 싶더니 成長の実感を得たい。剣士はそんなことを考え。考えるね 거의 예고 없이 선빵을 치며 갑자기 풀스파링을 꽝 붙습니다. 상대가 강한 만큼 주인공도 진검을 뽑으며 진심 모드. 그런데 이 아저씨 막 화려한 검강 발출 이런 건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마법이 이렇게나 쏟아지는데 한 대도 안 맞습니다. 이런 큰 얼음덩이가 날라오는데 일격에 두 동강을 내고요. 연출이 슴슴해서 애매해 보이는 거지 준내 센 거 맞다니깐. 이 뜬금없는 매치는 결국 노붕이가 기권 비슷한 걸 하며 무승부 엔딩. 결과적으로 주인공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후 技量の確認と万一の際の戦力としてです。 자, 지금까지 아저씨가 실력 인정받았던 곳이 어디였죠? 일단 기본적인 인지도가 전국 단위로 깔려 있었고 도시에 와서는 기사단에서 인정받고 마법계 1왕하고 풀스파링부터도 비등비등. 다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판타지 모험가 계열 차례입니다. 과거 제자인 빨붕이 소개로 일종의 심사위원을 맡게 된 주인공. 이날 심사는 뭐 그럭저럭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만
이런 이벤트에서 당연하다 싶게 나타난 보스몹. 딱 보기에도 근적해와는 상성이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 일단 빨붕이를 시켜 저랩들 대피부터 시킨 주인공이 시간을 벌기 위해 단신으로 나서게 됩니다. 보스몹의 거친 공격을 검 한 자루로 잘 방어하며 가끔 쏴대는 불덩이도 어찌어찌 회피, 위태롭되 위태롭지 않은 전투를 이어갑니다만 특수 능력을 숨쉬듯이 써서 맵을 바꿔버리는 데 난감할 수밖에 없죠. 삽시간에 용암밭이 된 필드에서 어떻게든 저랩들 대피할 시간을 벌고 보스몹을 단박에 궁예로 만들어 주의를 끈 뒤 저랩들을 대피시키고 돌아온 빨붕이가 막타를 치죠. 이거 근데 지금까지의 묘사를 보면 솔직히 주변 환경은 다 그려낸 듯한 이세카이 판타지고 주인공 혼자서만 거의 뭐 실사영화 로우 판타지네요. 근데도 세계관 최강자 라인이란 게 참... 先生の剣選び騎士団長として立ち会わねばなります 아무튼 즐겨 쓰던 검이 부러진 주인공은 다른 검을 고르기 위해 쇼핑에 나섰는데요. あメリル先生久しぶりだね 네, 대장장이도 제자 출신이랍니다. 세상 전체가 제자들이다. 빨붕이가 쿨하게 내놓은 보스몹 닭다리를 소재로 새로운 무기 의뢰를 하고 겸사겸사 쇼핑 따라온 갈붕이 맞춤 무기도 골라주는 아저씨. 両手剣つばい編だちょっと持ってみて 또 나왔죠. 괘씸한 실업근 연출. 아니 이런 째까는 여자가 이런 걸 어떻게 들어. 근데 웃긴 게 가르치긴 또 잘 가르쳐. 一つ目は振り回しになること遠心力をうまく使える二つ目は理科素素が使えること 이런 건 진짜 서양 검술 고증받지 않고선 안 나오는 디테일이죠. 왜냐면 보통은 쩔없이 용자검법 1초씩이니까. 아 물론 착한 덕후 여러분은 애니로 서양 검술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 대걸레 자루로 이런 거 따라했다가 물건 부셔먹기 딱 좋으니까 등짝 스매싱 당하기 싫으면 꿈도 꾸지 마세요. 자 이제 다음은 정주행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대충 나위무키 수준으로 약스포 좀 해보죠. 일단 본작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게 현실적인 액션 연출이죠. 영화로 치면은 본 시리즈 같은 느낌의 간결한 액션인데 이게 뒷부분엔 스케일이 커지면서 1대 다, 다대 다, 갑옷 풀장착, 건방, 별의 별 대진이 다 튀어나옵니다. 지금 보시듯이 후반부 갈수록 액션이 점점 독특하면서도 보는 맛이 올라와서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에 드실 거고요. 솔직히 저는 이 작품을 못 봤었는데 최근 착각물을 다루다 보니 시청자님이 댓글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주행해 보니까 생각보다 착각물 요소가 막 크진 않더라고. 이건 그냥 지나치게 겸손하다 쪽에 가깝지 착각물이라기엔 애매하거든. 왜냐면 주인공이 지가 약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지가 앵간히 좀 치는 건 알긴 해. 막 자신만만하고 패기 있고 이러지 않을 뿐이고. 어쨌거나 이 애니 뭔가 묘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먼치킨 애니랑은 거리가 좀 있는데 이게 또 하렘물 요소도 은근히 있고 생각보다 진지한 편이긴 한데 막 진지하기만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묘해요. 뭐 하여간 결론은 겉보기엔 무슨 영포티 망상 뽕발물처럼 생겼는데 의외로 독특한 개성을 갖춘 작품이더라 이거죠. 일단 저는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제 관심 분야에 많이 겹치더라고요. 자 근데 애니를 볼 때 비현실적 과장, 상상력 이런 덕목에 점수를 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살짝 비추. 왜냐면 초반 연출이 비교적 좀 슴슴하고 서사가 평평하다 보니까 액션 장르 자체를 좋아하시면 모르겠는데 킬링타임용 애니로선 어중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약간 졸음 유발 구간이 있긴 있어. 솔직히 착각물 요소나 고구마가 있으면 그만큼 사이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초반에 그럴만한 부분이 많진 않고 취향까지 타거든요. 근데 제 리뷰 이후 전개에선 액션 스케일도 커지고 시원시원해져서 보는 맛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후 정주행하실 분들은 5화부터 감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품 얘기는 이쯤 하고 성우 정보 한번 봅시다. 주인공 베릴 가드넌트의 성우는 히라타 히로아키, 대표적은 원피스의 상디, 취유기의 사오정. 뭐 구구절절하게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톤을 막 디테일하게 잡기보다는 연기력에 집중하는 스타일인데 아마도 성우 데뷔 이전 배우 경력이 꽤 있어서 본인의 장점에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더빙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긴붕이, 알류시아 시트러스의 성우는 토야마 나우, 대표적은 여친 빌리겠습니다의 사라시나 루카, 청춘돼지는 바니걸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의 코가 토모에, 유루캠의 시마린, 현 시점 자터공인 명실상부 A급 선두그룹에 있는 대세 성우죠. 이 성우도 톤 변화가 그다지 많지 않은 스타일인데 음색 자체가 워낙에 개성 있는 편이고 연기력이 워낙 좋은데다 노래까지 잘해서 캐스팅이 되게 잦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원래는 착각물 3대장 연속으로 올려갖고 모음지 비슷한 거 해볼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착각물인가 아닌가 싶은 녀석이 요번에 걸렸네요. 뭐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작품 추천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댓글 많이 써주시고 도움됐다 재밌었다 싶으시면 알고리즘용 좋아요 한번 띵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죠. 유장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